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제일 고민이 유튜브에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옆에 앉혀놓고 가르치는데도 가끔 이런 것도 아직 모를까? 라는 질문을 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 옆에서 알려주는데도 모르는 게 많은데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는 분들이 빨리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HTS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다음날 매매할 종목을 전날 미리 선정해 놓기 때문에 당일 조건 검색식을 잘 활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큰 모니터 두 개에 종목만 따로 정리해서 놓은 게 있고 수시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금방 발견이 되고 또 세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방 체크가 돼요. 그리고 조건 검색은 장중에 3개만 활용하는데 하나는 갭상승 3% 이상, 하나는 3분봉 10만 이상, 하나는 눌림목이에요. 갭상승 3% 이상은 말 그대로 아침에 갭이 3% 이상 뜨는 종목들이 보이는 거고 3분봉 이상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3분봉 기준으로 거래량 10만 이상, 거래대금은 10억 이상으로 세팅해 놓고 봐요. 그럼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발견이 돼요. 그리고 눌림목은 조금 복잡하게 만든 거기는 한데 이건 7% 이상 올랐다가 거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내려온 종목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상승하는 종목들과 눌림을 주는 종목들이 거의 다 저한테 발견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하도 차트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뜨는 종목들을 일일이 눌러보지 않아도 대략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들만 따로 옮겨놓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특히 휴게소 자리가 나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조금만 따로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조건 검색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어떤 회사이고 최근에 어떤 차트였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이 종목은 월봉에서 61선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38,200원 저점을 찍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주목하는 종목에도 들어있지만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관심 종목에 또 따로 넣어놓고 차트를 아예 따로 열어놓고 보거나 수시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종목에 대해서 이미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타만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매일 종목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10종목 이상씩 매일 매매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상승하는 종목, 많이 하락하는 종목, 저점 찍고 올라오는 종목, 고점에서 눌림목 주는 종목들이 제 눈에 발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집중을 해서 허리가 망가져서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최근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매매 횟수를 확 줄이고 비중도 대폭 줄이고 예전엔 과감하게 매수했던 종목들도 요즘엔 손절이 걱정되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를 잘하고 싶다면 우선 종목 분류를 잘 해놓고 꾸준히 종목과 차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조건 검색식 같은 걸로 쉽게 얻는 방법을 찾아다니니까 무슨 종목을 매매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떤 종목이 상승했는데 이유를 모르면 그 회사 주담한테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볼 때가 많아요. 종목 토론방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 제가 매수한 종목이 아니라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궁금해서 주담에게 전화를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그런 열정과 실행력이 없다면 아직 단타로 수익을 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 스승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해드릴까요? 제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이 시작되기 전에
수익을 낼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저도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위메이드는 오늘도 매매를 했는데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ST큐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은 없었을 것 같고 이걸 매매했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요즘 면역 항암제 종목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ST큐브, 유틸렉스, 앱클론은 매일 째려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일봉의 위치는 60일선도 깨고 내려와서 전혀 매매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죠. 그래서 계속 저점이 어디일지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내려온다면 여기 상한가를 간 다음날 종가인 17,800원, 더 내려가면 이 상한가의 종가인 15,600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건 제가 며칠 전서부터 계속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빠질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양봉 도지 캔들이 나와서 이제 하락을 멈추려나 생각하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살짝 개파락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나 계속 지켜봤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부터 살짝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빠지더니 10시 넘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떨어지는 건 위험하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이너스 8% 이상 빠지는 경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하락 VI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는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17,900원에 천주 미리 매수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체결이 되었어요. 전 17,800원을 지지선이라고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운도 좀 따라준 거죠. 그리고 역시 17,7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수급이 좀 빠르게 들어오길래 일단 시가 위에서 50%를 먼저 매도했어요. 이게 수익률이 한 8%쯤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가져갈 생각도 있어서 지켜봤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여기서 21선을 깰 때 또 남은 물량의 50%를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머지는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면 매도가 돼서 자동 익절이 되도록 해놓았는데 점심 먹고 와서 봤는데도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로 빠지지 않고 쭉 횡보하길래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일봉상 조금 위험한 자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내일 아침에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매매한 걸 보고 진짜 끈질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면서 2, 3%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매매를 여러 번 해봐서 잘 아는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것도 단타에서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드래곤플라이가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PC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이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FPS 게임 스페셜 포스를 만드는 회사라는 건 아주 잘 아시죠? 오늘 주주 우선 공모 방식에 유상증자를 앞두고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총 221억 정도의 규모이고 1차 예정 발행가는 765원으로 총 발행 신주는 2,900만 주이고 11월 30일에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12월에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과 일반 공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조달된 자금으로는 신작 개발과 국내 최초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4월에 자회사 DF체인이 개발한 럭키포커 P2E 게임의 출시 소식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지난 8월에 차기작인 스페셜포스 콩주워의 비공개 테스트 소식에 또 반짝 급등하면서 돌려세우는가 했는데 이후에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보내며 돌려세웠는데요.
거래대금은 37억밖에 되지 않았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6% 넘게 갭을 띄우고 그냥 이렇게 봉 3개로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대성 파인텍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캐나다 자동차 부품 기업 마그나가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마그나는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 미시건주 남동부 지역 3곳에 공장 신설 및 확장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성 파인텍은 마그나의 파인 블랭킹 기술을 적용한 도어락과 다른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공급하고 있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8월에도 이 마그나 이슈로 애플카와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몇 번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어제도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다시 윗꼬리를 완벽하게 잡았죠. 오늘 거래대금은 14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3% 정도 갭을 띄우고 9시 15분에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대동전자 좀 보겠습니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내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로 TV,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등의 가전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오늘 별다른 공시나 뉴스 없이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원래 끼가 좀 많은 종목이죠. 일봉을 보시면 올해 2월에 이렇게 시세를 한번 크게 주고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7월과 8월에 무상증자를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보내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죠. 이때 제가 확인차 주담과 통화도 꽤 오래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쭉 흘러내리던 주가를 오늘 뜬금없이 상한가에 보내면서 또다시 무상증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오늘 거래대금은 52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2% 넘게 갭을 띄우고 20% 이상 올렸다가 좀 쭉 횡보하다가 상한가에 붙였다가 다시 밑에 내려와서 쭉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주 예쁜 양봉으로 마감됐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갭을 띄우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2288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695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앞에서 어떻게 종목들을 금방 발견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기가 매수한 종목만 보고 있지 말고 업종별로, 테마별로 계속 다른 종목의 차트를 보세요. 그걸 계속 훈련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고 음봉이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저한테 어떻게 그 종목을 발견하셨나요? 고수들만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아도 느낌을 알 것 같은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